아무튼 반갑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원래 15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더 짧게도 되겠지만 뭐 또 길게 하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노동전선 정치 방침 어, 라는 주제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얼핏 떠오르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엥겔스가 그 라인 신문 관련해서 이제 회고하면서 썼던 내용인데요. 그, 그 당시에는 깃발을 민주주의로 걸었다. 그러나 그거는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깃발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일거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어, 이거를 서서히 가장 선진적인 프롤레타리아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냥 조그만 지방신문에서 공산주의를 강의하고 거대한 행동하는 당 대신에 작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이 뭐랄까요? 어, 노동전선이 그냥 공산주의를 강의하는 작은 종파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행동하는 거대한 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늘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이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노동 쪽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운동해서 주변화시키거나 이 뭐랄까 자본 독재에 그냥 복무하는 쪽으로 전부 줄을 서왔던 지난 한 30여 년간 이 소련 어, 이후에 소련 붕괴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래도 노동전선은 거기에 맞서서 어,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점차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대중화되고 이 사회의 거대한 흐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최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그래도 어, 노동자 독자 세력화를 위해서 뭔가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기 시작한 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어, 뭐, 노동자 독자 세력화를 통한 자본 독재 극복으로 가는, 어, 논리가 개발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대중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또 많은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 그 원론적인 생각들, 예를 들어서 이 생산 수단을 사적 소유함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병폐들, 이 자본 독재의 온갖 병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을 이제 사회적 소유로 전환해야 될 텐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핵심 사안이 무엇이겠느냐? 역시 그때는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 권력을 자본이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대 사회, 뭐 자본 독재 국가 속에서는 인간 해방을 위한 어떤 투쟁도 다 그 안에 흡수돼 버리거나 아니면 아주 미시적인 또는 일시적인 부분적인 개선으로 끝나고 말거나 이런 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 권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노동전선은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바꿀 것이냐, 어떤 새로운 국가 형태 내지는 뭐 레닌이나 뭐 그, 그 이전 막스 엥겔스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사멸해가는 준국가, 그걸 좀 알기 쉽게 표현해서 노동자 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1차로 목표 의식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는가. 이 자본 독재가 불변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분을 넓히고, 국가 권력이 일부를 나눠 먹고 하는 데에 만족한다면은, 뭐 자본 독재는 영속화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아마 노동전선 회원들 다수의, 절대 다수의 기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려면은 일단 목표 의식은 명확해야 된다.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야 되고 그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대중들이 어, 그래도 압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운동이 발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다 그냥 진짜 부분적인 종파 운동으로 아니면 스타디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본 독재의 그 지배 방식이랄까, 그 수법이라는 게 끊임없이 개발되어 와가지고, 현재로서 보자면 노동자들이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고, 그 애들 다 노동자 만드는 이 기초 과정인데, 거기서도 노동이라는 말을 아예 금기시하거나, 자기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일반화돼 있고, 거기다가, 어, 특히 소련 붕괴 이후에는 이 진보적인 지식인들까지도 노동이란 말을 회피하고 그걸 어, n분의 1 쪽에서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노동자 계급 의식과 그다음에 목표 의식을 확보하는 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는 거, 여기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머물 수 없고 이걸 어떻게 더 대중화해서 이 새로운 사회로 가자라는 공감대와 운동으로 아니면은 어, 행동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 노동전선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노동자 대중들은 어, 이게 어, 자기가 매일 그 괴로움을 겪고 있고 그 자본 독재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어, 발언권도 가질 수 없고 하다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극복할 의지나 뭐 의식이 잘 자연 발생적으로는 잘 안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른바 전의의 필요성이 절실한 거죠.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없이는 어, 노동자들도 일반적으로는 당면 문제들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자 정치 운동 또는 노동자 국가 건설로 가는 그런 전체 과정에서 최대의 과제는 어, 이 노동자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노동자 헤게모니 문제, 이게 핵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헤게모니가 무슨 뭐 우리가 권력을 가져서 아니면 뭐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가겠다라는 그 전망이 어, 진짜 그건 바람직하다, 좋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길밖에 없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대안들을 만드는 과정이 또 전제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나 어, 이론을 전파하고 공유해가는 그 주체들, 적극적인 주체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전위들이 노동자들의 어, 눈에 보기에도 바람직하다. 아, 저 사람들하고라면은 일을 같이 할 만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저놈들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저런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만 우리도, 어, 이른바 해방 세상으로 가겠구나, 평등 사회로 가겠구나, 한 확신을 가질 만큼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 이론적 기초와 동시에, 어, 그 실천적인 모범들, 인간적인 동질감, 뭐 이런 것도 같이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문제. 진짜 어려운 과제죠. 거의 뭐 성자 수준으로 뭐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뭐 저희가 좀 안다고 뭐 껍적거리다가는 당장 꼰대질 하지 말라고 뭐 퇴짜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 짜픈 요구사항들을 어, 이 노동전선 회원들로부터 이른바 전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면서 조심하면서 말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면서 제일 적절한 표현들로 대중들이 공감하게끔 뭐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까다로운 요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이제 첫째 어, 뭐 난점이고요. 그렇게 나갈 때 이 자본 쪽이 가만히 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권장하거나 이럴 턱이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뭐 탄압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검찰을 요즘 하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전이들이 대중들과 공감하면서 새로운 대한 사회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은 그런 어, 자본 독재 권력과의 투쟁, 전쟁, 거의 전쟁이죠. 그 전쟁 없이는 전혀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설득력 있게 대중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겠느냐.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민주사회냐라고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된다. 그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거는 국가 권력의 주요 어, 어느 부서에도 노동자들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 모든 국가기구를 이 자본 독재의 하수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 사회가 뭐 명확하게 자본 독재 국가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대립각으로 그래서 저는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민주국가 이거를 어, 부르짖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떤 논의를 보니까 뭐 이현숙 씨인가? 뭐글 보니까 거기는 노동자 국가라는 말을 쓰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만의 국가일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 요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가 권력 기구가 지배 계급의 지배 도구라는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노동자 국가는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은 어, 노동자만의 국가냐? 물론 아니죠. 그러나 노동자가 부가 권력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자 국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엥겔스 말을 조금 더 인용하자면은 어, 이 거기 한 노동자 당이라는 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되게 한 1880년대 글이죠. 그건 공업 또는 농업 노동자 계급이 인민의 막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영국에서 그 민주주의라는 건 더더 덜도 아닌 노동자 계급이 지배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냥 형식적 민주주의, 그냥 다수결의 원칙, 뭐 등등으로만 이렇게 축소시켜서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막스 레닌주의 공부 조그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아마 상식적으로 알듯이, 민주주의는 당연히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있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한다면 이때는, 어, 말 그대로 진짜 민중이 사회의 주인 또는 국가 권력의 주인인 사회 또는 국가 이걸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명확히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어, 그냥 형식적 민주주의 내지는 오늘날 이미 실현됐다고 얘기하는 민주공화제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그거는 노동자 민주주의 내지 민주국가를 실현하려면은 현재의 자본 독재와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문제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어, 레닌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는 평등을 의미하는데 이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서 이제 프롤레타리아들이 실질적인 요구들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사회주의 문제 내지는 공산주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걸 끝까지 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었고요. 또 그런 표현도 하죠. 이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민주주의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사회주의가 건설되더라도 국가 사멸로까지 가는 궁극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 그 프롤레타리아 정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파리 꼬민의 경우는 한편에서 보자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고 다른 쪽에서 보자면 근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죠. 그 핵심이 결국 뭐냐? 어, 사회의 어느 부분도 사회의 심부름꾼 또는 뭐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인물도 어, 이 심부름꾼에서 지배자로 둔갑할 수 없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파리꼬미는 자부했던 거죠. 그거는 그 후에 레닌이 국가혁명에서도 비슷하게 어, 누구도 관료가 될 수 없는 사회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노동자 국가는 이른바 준국가, 사멸을 향해 발전해가는 준국가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이 자본 권력이 일거에 싹 소멸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남아있고 또 국내에서도 이른바 소생산자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본 권력이 사멸할 때까지는 결국 누군가 국가 권력의 형태로 그 자본 권력의 저항과 어, 반항을 제압하고 사회주의적인 생산 관계를 건설하는 그 힘으로써 국가 권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운영 방식은 파리꼬민이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국가 권력의 성격을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누구를 상대로 지배하냐, 특히 자본 독재 세력과 맞서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부활을 막는 단계에서는 노동자 국가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존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국가 권력을 놓고 특히 무정부주의자들이라든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을 부르짖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 권력 그 자체가 폭력 기구이기 때문에 어, 그건 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폭력은 진짜 물고기가 물에서 놀듯이 우리가 아무런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폭력들 천지죠. 그것들이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고, 욕구, 무의식을 다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폭력들이 장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걸 극복하고 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 자본 독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폭력인 거죠. 그래서 이 폭력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 어떤 폭력이냐. 소수 자본가 그룹들이 또는 그 하수인들이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폭력이냐. 아니면은 노동자 민중 절대 다수가 이 자본 독재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폭력이냐 하는 의미에서 그 폭력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어, 뭐 폭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논리들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어, 국가 권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그거는 현재의 국가 권력 자본 독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어, 그런 이제 맥락에서 그럼 노동자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어떤 주장을 우리가 해야만 그래도 어, 일반인들이 누구나가 봐도 그거는 갈 만한 길이다. 특히 노동자라면은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해 보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기본은 평등 사회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평등하지 않다면 어, 누군가가 누구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면은 굳이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평등 사회를 추구한다. 근데 평등 사회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온 엄청난 생산력을 낭비하거나 어, 아니면은 소수가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이 어, 활용하고 공동으로 어, 번영하기 위한 형태로 풍요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풍요의 내용은 물론 간단하게 뭐 국민소득이 얼마 올라갔느냐 아니면 집을 얼마나 더 멋있게 잘 꾸몄느냐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평등의 원리가 일상화되는 가운데서 어, 진짜 이 각자가 그 분업에 찌들리지 않고 노동 시간에 어, 너무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발현할 수 있는 그 노동 막세 편으로 보면은 노동이 그 생계의 수단으로 끝나는 것, 생존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자아 실현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 면밀하게 우리가 그려내서 이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냐. 최소한 노동 시간은 한 4시간 단위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어, 이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쪽으로 가려면은 어, 당장 이 자본과 싸우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를 뭐
나름대로 구현하려고 했다. 또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는 기존의 민주당을 비롯한 또는 진보 정당들이 과연 자본 독재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느냐, 아니면 자본 독재를 전제로 그 안에서 약간의 공간을 조금 넓히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점은 이제 반성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그 대안 세력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근거로 다 얘기할 수 있을 테지만, 어,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지만 또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여기서도 그게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핵심은 그런 자본 독재와 선을 그으면서 그 자본 독재를 넘어서는 대안 세력으로 어,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걸 어, 공감하는 세력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무튼 그런 목표의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지난한 전쟁을 통해서 대중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건 아니죠. 어, 그런 목표의식이 근데 불투명하거나 또 공감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은 한 발도 떼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도 그러니까 그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 누군가가 옳은 거를 딱 정리해서 주면은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그런 구조로는 자발성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어, 스스로 아 이거는 진짜 나의 문제다. 그렇게 되려면은 대중들 다수가 공감해가는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전위가 하는 역할이 노동전선을 아, 전위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실천적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의 활동이든 정당에서의 활동이든 아니면 여타 개인적인 학술 활동이든 아니면은 심지어는 친목 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우군을 넓혀가는 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그 준비 작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지속적인 준비 작업, 이 앵겔스가 한번 그렇게 표현한 적 있죠. 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들고 일어나야 될 때 자기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준비 작업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준비 작업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지금 객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뭐 대규모 공황이 터지거나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건 준비 작업 없을 때는 뭐 각자 노생에 빠지거나 파시즘 등등의 야만으로 빠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준비 작업 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성공할 건지도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작업이다. 저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첫째로 민주주의 문제는 이거를 형해화해서 뭐 형식적 민주주의 내지는 뭐 급진화라는 이름으로 요즘 뭐 저 발리바르 등등 그 신자파 쪽에서 얘기하는 그 뭐 주인 기표, 텅 빈 기표, 기표라는 말로 그걸 어, 형해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레닌이 얘기하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끝까지 밀고 가면은 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조차도 필요 없는 사회로 장기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 국가 사멸 단계로까지 이 사회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급진화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신자파류들은 되게 보니까 현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싹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 사회주의 유산들과 무관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론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형식주의적인 민주주의론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거는 그 민주주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그는 프롤레타르 민주주의다라는 거를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프롤레타르 민주주의가 내용상으로 보면 프롤레타르 독재와 동일한데 굳이 프롤레타르 독재란 말을 안 쓰고 민주주의란 말을 써야 되느냐. 또는 노동자 국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프롤레타르 독재인데 그걸 뭐하러 또 노동자 국가라고 얘기를 해서 혼선을 빚느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어, 어떻게 하면 대중들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프롤레타르 독재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본 독재를 제압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 프롤레타리아 내부에서의 형태는 뭐 파리코미에서 봤듯이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강제를 둘 거냐? 또 어느 걸 가지고 우리가 대중들을 설득할 거냐? 여러분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사회의 주인입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기 위해서 어, 뭐, 이 자본과 싸우되 거기에는 어,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난관들을 어, 치러야 됩니다. 라는 쪽에 계속 그 강세를 두어서 내 대중들이 선뜻 같이 할 수 없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죠, 사실. 저는 어, 프롤레타 독재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대중들을 설득하고 그냥 우리가 포스의 종파로 머물지 않고 어, 대중들을 함께 움직이는 그런 거대한 당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동자 국가라는 개념을 굳이 버릴 필요도 없고 또 민주주의라는 말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어, 거기에 폭력의 문제는 어떻게 벌 거냐 할 때는 민주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 비합법 어디에 어, 한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무엇이라도 한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이 제일 적절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지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뭐,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뭐 요지는 대충 그렇게 어, 정리되는 것 같네요. 이 전이들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이가 무슨 특권이 되거나 또는 뭐 소수에 머물러야 되거나 요건 또 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대중들이 전이와 동일한 생각을 갖도록 어, 그래서 전이 스스로도 대중과 하나 혼연일체가 되도록 발전해 가는 거 사회가 뭐 그런 과정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노동조합과 성립이 되려면은 진짜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투표로 되느냐 또는 뭐 선거로 되느냐 아니면 의회를 차지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어떤 미리 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인 그 방식이나 구체적인 어, 전개 과정은 사실 상당 정도 계획을 넘어서는 사회 전체의 흐름 속에서 형성돼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준비 작업은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폭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폭력이 써야 되겠고 그 폭력의 성격들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거기에는 뭐 온갖 물리력부터 그다음에 의식적인 언어의 매체의 무기들 그런 것들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치 제도들을 어떻게 고착시키느냐, 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모든 폭력 기구들, 폭력의 장치들이라고 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아무튼 이거는 그래서 일시적인 운동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전쟁이다. 장기 전쟁이고, 장기 전쟁에는 뭐 온갖 어, 방법들이 동원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류사적인 해방 전쟁의 일환이고, 우리는 그걸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들로 어, 자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반 민중들이 노동자 민중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나는 인간 해방을 위한 장기적인 전쟁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 주체라고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전쟁 한마당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셈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편을 더 확대해 가고 어, 어, 궁극적으로 노동자 국가 건설을 하고 나가서 여러 평등사회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어, 연구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 뭐 이미 답이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논쟁거리고 또 정리돼야 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대안을 만들어내서 현실적으로 하나씩 관철시키는 그 장기적인 과정이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뭐 드리고 싶은 골자는 다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로 말씀드리고 또 질문하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한다. 목숨 걸고 한다. 이거 뭐 힘듭니다. 예. 아무튼 이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뭐 마지막 토론회, 직전 토론회, 예,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6차 회원 정치 토론회, 노동조선 회원 정치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고 12월에 언제 있습니까, 조남 동지? 5일인가? 12월 5일인가요? 15일. 15일? 15일 마지막 정치 토론인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토론을 많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6차에 거쳐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 상당히 그 홍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목표 지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감대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어, 오세준 동지 얘기하듯이 실제로 대중적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이 문제에 집중해도 될 만큼 방향과 목표는 좀 명확히 확인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박수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봐라. 여기 잠깐만. 하정문 동지 하정문 네, 하정문 계속 있었어요? 네. 얘기를 안 시켰다. 나는 없는 줄 알고 내 찾아가지고. 제가 입이 무거워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예, 하정문 동지. 예, 하정문. 조금 있다가 이제 영남권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게 부산 토론회 네, 언제죠? 다음 주 토요일에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게 문제의식을 지역 거점마다 계속 만들어내고 실천의 주체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수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